네, 이제 이전을 다 했고요.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는 여기 잠깐 양해를 구하고 세워뒀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정선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 아침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8시가 이제 좀 넘었고요. 저는 이제 대구로 출발합니다. 대구에 자동차를 개인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주까지, 차가 이상 없으면 청주까지 가져다 드릴 예정이고, 대구까지는 제 모닝을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정선입니다. 오늘은 대구로 갑니다. 일단은 대구까지는 제 차를 움직일 생각이고요. 갈 길이 멀다. 네, 오늘 동대구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동대구로 가서 오늘 닛산 신차 매장에 갑니다. 닛산 신차 매장에 신차를 사러 가는 건 아니고요. 닛산 매장에 그 영업사원 분께 위탁 판매 의뢰를 맡겨놓은 닛산 370Z라고 하는 차를 보러 갑니다. 사실 지금 요즘 시국에 이제 일본 차를 다루는 게 사실 뭐 저로서는, 저한테는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뭐 일을 막 일본 차라서 안 하고 뭐 그럴 만한 여유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만 저는 뭐 일본 차다 뭐 어떻다, 제가 이제 이 지금 시점에 이제 이 차에 대해서 뭐 이렇든 저렇군 얘기를 하면 그거는 곧 이제 그 고객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네요. 아무튼 뭐 저의 그 입장은 그 정도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차는 3,000km대를 주행을 한 신차급 차량인 것 같습니다. 앞전에 이제 인천에 가가지고 차를 보셨는데, 사실 그 차도 뭐 신차급 차량이었죠. 하지만 시트가 좀 찢어져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고객님은 이제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차를 구매하시는데, 조금 상태가 좀 좋은 차, 상태가 좀 더 좋은 차를 이제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한 대가를 주고서라도 차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차는 3,000km 탄 상태에 어울리는 차량이었으면 합니다. 이제 개인 위탁 차량이고, 이제 닛산 영업사원분께서 판매하는지라 그래도 일반 순수 개인보다는 제가 좀 여러가지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차라리 좀 홀가분한 편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당사자와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과 대리인의 조건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닛산 서비스 센터도 같이 붙어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차 확인하고 이제 리프트 점검해보고 이상이 없다면 이제 이전을 해서 충북 청주까지 딜리버리를 해드릴 예정이고, 차는 상세한 정보는 모릅니다. 이게 제가 18년 출고 차량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가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남은 거리는 이제 106km이고, 저는 이제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를 타고 동대구 수성구 쪽으로
목적지, 1차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차를 보면서 말씀하시죠. 네, 지금 날씨가 어저께는 비가 막 이틀 동안 막 왔었는데 확실히 비가 온 다음 날이라서 그런지 날씨는 굉장히 화창하고 높고 맑은 하늘, 미세먼지가 없는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약간 몸이 무겁지만 그래도 굉장히 마음이 상쾌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외기온은 10도이거든요. 그렇게 막 많이 쌀쌀한 날씨는 아니고 그 밑에 태평양 쪽에서 훈풍이 올라와가지고 참 무슨 봄날 같은 그런 약간 느낌이 살짝 나기도 합니다. 낳았다, 짚었다, 지었다, 놓았다. 이걸 잘해야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너무 잘해주면 이건 뭐 잘해주는 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일상이 되는 거지. 네, 이제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닛산 매장에 1.8km의 거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밑에 지방에는 비가 그쳤는데 여기는 비가 오네요. 그렇단 말은 청주도 비가 온다는 얘기인가? 우산을 안 들고 왔는데 네, 일단 뭐 그런 거야. 뭐 문제가 안 되고 차만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 저의 첫 번째 바람입니다. 네, 일단은 차가 있는 차고지로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대구 수성구 닛산 매장이고요. 일단 영업사원분께 전화를 드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우 춥다. 애매한데? 좀 그렇다 그지? 좀 애매하네. 냉각수 오케이. 그럼 이게 보증이 3년이지? 아닙니다. 엔진 오일은 많고 이거 신차 길베드를 이게 덜 됐으니까 그렇네. 갖고 가셔가지고 기다려 좀 하셔야 돼요. 완전히 진짜 완전 뭐 하나 풀리거나 한 것도 없는 완전 새 차네. 그렇지. 얼마나 그 근데 우리 과장님도 차를 딱 보니까 차를 좀 잘 아신다. 딱 보니까 과장님도 차를 좀 잘 아신다 보니까. 딱 보니까 과장님도 약간 정비나 자동차 좀 개통의 그 딱 보니까 내공이 좀 누드나는데. 10년 넘었어. 저도 25살 때부터 내가 그러시구나. 신차 되는데 이것도 앞에 필름이구나, 라이트. 예, 네, 이런 것도 그거 했고. 근데 진짜 깨끗하게 차를 샀다. 이거 내용 하셨던데. 네네, 프로텍터는 그거는. 요 휠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모르겠네, 그지? 이게. 연색이 요쪽에 쫙 긁혀가지고. 네. 이거는 뭐 그냥 뭐 연색 긁히는 거 느낌 하시려고요. 네네네네. 뭐 이 정도면 뭐. 그나저나 과장님 요즘에 그 차랑 신차가 좀 아무래도 좀 영향이 좀 있긴 있지. 아니 그러면 본사나 표시가 나는데 험하게 안 타서 오케이 오일 누이고 완전히 새 거구나 진짜. 제가 하시면 돼요. 1년 타시려다가 팔아도 뭐 큰 소리 없을 거예요. 여기만 살짝 긁힌 거고. 뒷번호는 괜찮고. 네네. 키는 2개고요. 네. 설명서 있고. 요 선팅 보증서거든요. 네네. 스미스 클럽이네. T3인데 네네. 그 보이빈 대표님 이런 것도 뭐 민감하셔가지고 네네네. 그럼요. T3라고 다 있거든요. 네네. 엔진 오일 쿠폰은 전산으로 내장 다 등록되어 있으니까. 네네네. 내장이 남았네, 그지? 예, 원래 내장인데 한 번도 안 네네네. 근데 6개월마다 소진되는데 지금 이 3월 출고니까 뭐 9월달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하셨거든요. 네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네, 확인해봐야 돼요. 가셔가지고 네네네. 좀 쪼아가 해야 될 겁니다.
보통은 진에게는 커피 보내겠습니다. 6476님은 지은아 기억나? 지은 우리 중3 때 쉬는 시간만 되면 교실에서 춤추고 놀았잖아. 나는 위에서 완전 격정적으로 힘들었잖아. 이렇게 따끈따끈해지는 걸까요? 4528님은 내 친구 혜정이에게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문자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언제가 괜찮으십니까? 네. 그런데 말이죠. 주름기술은 히알루론산 균더 유스피 라이트 잘 들어오고 오케이 잘 다 되네. 아 휘발유 차는 네 이제 이전을 다 했고요.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는 여기 잠깐 양해를 구하고 세워뒀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이 차는 이제 3,387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완전 신차급 차량입니다. 이전을 다 했고 차차 가면서 기름 넣고 가야 돼. 2019년 3월 19일 날 출고한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뭐 아까 보셨듯이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 차에 대한 이야기는 가면서 조금 하고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급류부터 넣고 가야 되겠다. 네, 일단은 출발했고 이 차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전형적인 스포츠카죠. 여기 제 차 잠깐 세워뒀습니다. 일단 고급류를 넣고 청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차는 뭐 딱히 말씀드릴 건 없어요. 워낙 신차급 차량이라 딱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스펙을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스펙은 333마력에 약 300m 전방에서 자연흡기 VQ 엔진입니다.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실컷 얘기하고 있는데 꺼졌습니다. 일단 뭐 주유했고 그리고 네 굉장히 오랜만에 타는 이런 뭐 일종의 스포츠카를 타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일단은 시트 포지셔닝도 좀 어색하고 이 차는 이제 비율이 앞쪽이 좀 길고 뒤쪽이 좀 짧은 시트가 뒷바퀴 쪽에 좀 가깝게 뒤쪽으로 당겨져 있는 그런 시트 포지셔닝 혹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명확하겠죠. 이제 스포츠성 때문인데요. 최대한 무게 배분을 맞춰놨을 겁니다. 이 차가 정확하게 50대 50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50대 50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약간 이 엔진이 좀 V6 엔진이 무겁기 때문에 완벽한 50대 50은 아닐 거고 모르겠어요. 일단 그건 정확하게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50대 50에 가깝게 혹은 50대 5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차의 스펙을 정확하게 이제 리서치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막을 달도록 하고 일단 엔진 스펙은 333마력에
토크 뭐 한 30, 한 7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나?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순수한 느낌만 가지고 이 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VQ 엔진 하면 뭐 워낙 유명한 엔진이고, 사실 엔진의 퍼포먼스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이미 검증이 끝난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VQ 엔진은 뭐 인피니티 계열, 그 다음에 뭐 워낙 많이 쓰이고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쓰이고 있는 사골 엔진이죠. 사실은 VQ 엔진이 뭐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엔진이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친환경, 그 다음에 고연비, 효율을 따져 봤을 때는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엔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비가 너무 안 좋고, 그리고 고배기량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실 엔진은 자연흡기 고배기량 엔진이 제일 좋죠. 내구성이라든지 뭐 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경기장에서 이 370Z GT카를 본 적이 있는데, 튜닝한 배기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아주 하이톤의 그 배기음은 굉장히 매력적인 음색을 뽐냅니다. 물론 지금 이 차는 거의 그 배기 소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배기 소리가 느껴지지 않고, 지금 주행 감각은 뭐랄까요, 그냥 약간 좀 시트가 차의 성격에 비해서 시트 포지셔닝이 살짝 높은 편이고, 시트는 폭이 그렇게 넓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약간 너무 덩치 크신 분은 좀 불편하실 수 있겠다.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방석도 좀 짧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시트의 폭도 좀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좀 편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BMW나 뭐 독일 차들, 뭐 벤츠 이런 차들에 비해서 좀 그렇고, 특징적인 거는 후방 시야가 굉장히 협소해요. 아래 상하가 굉장히 협소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의외로 사이드미러의 시야각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뭐 보스 오디오 음질은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워낙 새 차니까 이제 뭐 3,400km 탄 차라서 뭐 완전 새 차죠. 뭐 사실 길들이기도 아직 다 안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신형캐 A5 지나가네. 아무튼 7단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미션과 V6, VQ, HR 버전, 즉 하이 듀레이션,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하이캠 장착된 VQ 엔진이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좀 약간 그 디튠된 엔진이 SM7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고, 이 차는 약간 고성능 버전에, 그 다음에 프리미엄 리콰이어드 고급류 스펙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굉장히 재미난 차겠죠. 뭐 제가 지금 거의 뭐 정속 주행으로만 운행을 하고 있어서 재미가 있고 없고 오히려 불편하게만 하네요. 이런 차를 가지고 정속 주행만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확실히 출력에 여유가 있어서 뭐 이 차 뭐 드라이브 모드가 있나? 드라이브 모드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없나? 네, 드라이브 모드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엔진의 톤 자체는 굉장히 하이톤이네요. 배기 소리는 안 나는데 엔진에서 나는 그 하이톤의 음색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 배기를 해놓으면 이 엔진에서 나는 이 하이톤의 음색이 고스란히 그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뒤쪽으로 뿜어져 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음색이네요.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출발하고부터 평균 연비는 대략 한 12km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정도죠. 무난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차가 공차 중량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일단 좀 더 타보고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차는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이 조향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제 스포츠카답게 굉장히 날카롭다고 느껴지는 조향 감각, 이 회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고, 차는 자체는 중량이 조금 느껴집니다. 공차 중량은 아마 1500km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단 자동 미션은 변속의 반응이 그렇게 빠르지 못합니다. 그냥 아주 무난한 승용차의 미션과 똑같고요. 이 미션은 이 차의 그 운전 재미를 도와주지 못하고 약간 좀 발목 잡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킥다운에 할 때도 이 느껴지는 이 민첩성이 조금 이 엔진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를 따라주지 못하는 느낌이고, 타이어가 아마 앞쪽이 245, 4019, 뒤쪽이 275, 35, 19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포르쉐 박스차를 탔을 때도 그랬지만, 이제 이렇게 폭이 넓은 타이어를 장착한 차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타이어 소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포츠카들은 이제 방음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엔진 소리, 배기 소리,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리,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스포츠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소리가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차를 가지고 종속주행만 해가지고 다닌다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의외로 이 차는 약간 투어링의 성격을 갖고 있는 차 같아요. 코너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느낌보다는 일종의 제네시스 쿠페 같은 느낌? 또 무게도 그렇죠. 엔진도 무거운 엔진을 갖고 있고, 공차 중량도 큽니다. 그리고 1.8m가 넘는 1840 정도 되는 차폭을 가지고 있고, 그쵸. 아무튼 차가 사이즈가 작은 차는 아니고, 뭐랄까, 이 차는 포르쉐 박스터와 스펙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처지지는 않는 차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이제 변속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무게 배분에서 확실히 포르쉐하고는 좀 격차가 있는 차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성비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차가 이제 출시가 된 지가 350 세트 때로 보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10년이 넘은 차이기 때문에 좀 뭔가 좀 올드하고 좀 심플하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기본적인 퍼포먼스가 중요하지, 이런 인테리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텔레스코픽은 안 돼요. 텔레스코픽은 안 되는 것 같고, 되나? 나중에 해봐야 되겠다. 이 계기판하고 같이 이 틸팅이 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고, 또 의외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제 스포츠카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기판이 센터 그 계기판 바늘을 센터 정방향으로 12시 방향으로 맞추면 170km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큼지막하게 이제 중간에 그 RPM 게이지가 있고, 계기판이 속도 게이지는 오른쪽에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인풋 그 창은 왼쪽에 작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799에서입니다. 커피 하나 사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799에서 잠깐 들러서 화장실 다녀오고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그렇게 출발합니다. 이 VQ 엔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은 다 되었습니다. 이 VQ 엔진의 먹성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 닛산, 그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일본 하면 오타쿠무라가 유명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닛산은 이 오타쿠입니다. 혼다도 오타쿠 기질이 있는 기업이죠. 모터스포츠에 좀 집착하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에 대해서, 또 혹은 그 자긍심에 대해서 각 그
그 오타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닛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뭐 페어레이디, 그 다음에 닛산 GTR, 뭐 고질라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매니악한 차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차의 기본기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BMW 같은, 독일 차로 보면 BMW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매니악틱한 고성능 차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 들어서 뭐 다운사이징, 뭐 환경 규제, 그 다음에 고효율 이런 그 키워드 혹은 그런 트렌드로 넘어오면서 죽을 쓰고 있죠, 닛산 차들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트렌드와 또 소비자의 욕구, 또 이런 변화에 잘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일본의 버블 경제 시절에 엄청나게 많은 스포츠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끝자락에 있는 나온 차가 이 350Z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뭐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지? 까먹었다. 좀 익숙해지니까 뭐 운전하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일단 이 차는 글쎄요, 어떤 차랑 비슷할까?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일반적인 자동차하고 좀 비슷하진 않아요. 정말 이 차가 개발 단계에서 포르쉐를 많이 벤치마킹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MR이니까 이제 미드십이지 않습니까? 엔진이 이쪽에 있는 거고, 이 차는 이제 엔진이 프론트 FR 방식인데, 약간 그 구동 방식의 차이 말고는 나머지는 포르쉐 박스처럼 굉장히 좀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상 이런 주행에서는 그 차이가 그렇게 도드라지게 체감하기는 힘들고, 아무튼 이 차는 꽤 괜찮은 엔진 퍼포먼스를 보이고 그 다음에 운동 성능을 가졌습니다. 다만 박스처보다 이 차 살짝 무겁겠죠, 맞나? 정확하게 뭐 스펙을 보지 않고 말씀드리는 걸 잘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차 살짝 더 무거울 겁니다. 그리고 한계 주행에서 이 차는 구동 특성으로 인해서 약간 이제 그렇게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단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계 주행, 트랙 주행 정도를 해봐야 이 차의 구동 특성이 나올 것 같고, 그래도 FR이니까 약간 오버스테어 성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또 진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계 주행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전체적인 퍼포먼스에서는 미션의 차이가 좀 클 것 같아요. PDK 미션과 이 7단 토크 컨버터 방식의 미션은 그 한계점도 좀 다를 테고, 그 다음에 한계 주행에서의 퍼포먼스가 다를 텐데, 자, 그거는 진짜 한계 주행의 얘기고, 일상 주행에서 혹은 일반적인 이런 도로에서 그 차이가 그 가격의 갭만큼 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로 보면 이 370Z는 아주 월등한 가성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셋업을 하기에 따라서 그 갭은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차는 가성비가 좋은 차다. 특히나 이제 중고, 이 차는 아무래도 신차급 차량이니까 좀 가격대가 이제 3천만 원대 거래가 되는 차인데 2천만 원대 차도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주행거리가 좀 있는 차들은 1천만 원대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죠, 포르쉐 박스터에 비해서. 그리고 박스터랑 굉장히 좀 비슷하다는 느낌. 그 다음에 젠쿱하고는 좀 약간 비슷한 면은, 젠쿱도 GT 계열 차고 이 차도 GT 계열 차지만 젠쿱보다는 좀 뭐 무게 배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행의 감각적인 느낌 부분에서는 좀 더 경쾌하고 좀 더 퓨어 스포츠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젠쿱은 약간 승용차 느낌이 좀 있다면 이 차는 승용차 같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 카테고리에는 그렇게 많은 비교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비슷한 차가 있을까요? 그렇게 비슷한 차들이 많지 않아요. 이 급의 차들은 아주 유니크한 차죠. 유니크한 차입니다.
네, 비슷한 차 잘 없죠. GT 계열이면서 GT 계열에서 살짝 비껴나가 있는 차량이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런 차는 사실상 제가 이 차의 오너이면서 한계중 트랙 주행을 막 하면서 뭐 다운시프팅 해가면서 이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차지, 뭐 이렇게 종속 주행해가면서 지금 연비 운전해가면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네, 올라갈수록 날이 조금씩 흐리네요. 아, 네. 지금 여기는 당진 영덕 고속도로이고 속리산 휴게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속 주행을 쭉 하고 있는데요. 뭐 딱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이 차를 그냥 정속 주행을 하고 이러쿵저러쿵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릴 게 없고, 생각보다는 편안합니다. 그리고 시트도 이 뭐랄까 이 압축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런 포지셔닝 스포츠카이면서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그렇게 막 피곤하거나 그런 차는 아닙니다. 그리고 소음도 바퀴 쪽에서 굉장히 많이 처음에 들리던데 이게 약간 좀 적응이 되니까 뭐 그렇게까지 또 못 느끼겠습니다. 아무튼 차는 굉장히 고전적이고 재래식 방식의 그런 차량입니다. 그냥 클래식한 그런 스포츠카, 고백이라는 스포츠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 요즘에 막 쥐어짜낸 막 다운사이징을 하고 막 직분사 엔진을 달고 막 이런 약간 뭔가 좀 카랑카랑하고 기름기 쫙 빠져있는 그런 건조한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촉촉한 느낌의 자연흡기 고백이랑 차를 모니까 이 질감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참 만족스러운 주행 질감을 가졌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앞으로 이런 차는 보기 힘들겠죠. 고백이랑 V6 엔진에 300마력이 넘는 이런 1500km대 비교적 가벼운 차체를 가진 이런 차는 구경하기 힘들 겁니다. 요즘에는 이 사이즈의 이 정도 레벨의 퍼포먼스를 내는 차는 다 4기통 과급 차량이죠. 그런 점에서 이 차는 나름대로의 그런 일종의 확실한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고 소장 가치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엔진 음색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사실 저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서 남들한테 이제 시선을 받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를 막 배기 소리를 막 듣고 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제는 좀 얌전하게 배기 소리보다는 엔진 음색을 듣고 타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 뭔가 이 뭐랄까요, 이 바리톤이 아니고 이 약간 좀 더 하이톤의 엔진 소리가, 흡기 소리가 이 앞쪽에서 들리는 게 굉장히 즐거운 감각들로, 만족들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날씨가 중부 내륙으로 들어오니까 좀 흐리기도 하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67km가 남았어요. 이 차를 좀 타보니까 확실히 얘는 태생 자체가 그냥 타고나기를 스포츠카로 타고 나서 굉장히 움직임이 좀 역동적입니다. 보통 이제 스포츠 세단, 예를 들어 CTS-V, 그 다음에 3 시리즈, M3, 이런 차들, M2, M2는 세단이 아니구나. 스포츠 세단이라고 불리우는 차들을 좀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타보면 뭐랄까, 확실히 이렇게 애초에 쿠페, 또 이런 완전히 스포티한데 방점을 찍어둔 차하고 태생이 좀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확실히 운동 성능이나 주행 감각 면에서는 확실히 세단과 또 이런 아예 전용
이런 스포츠카 포맷을 갖고 있는 차하고는 이 감각이나 재미 면에서 또 그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비교하기가 약간 좀 힘들 정도로 최적화되어 있다. 퍼포먼스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게 바로 느껴집니다. 그게 무게 배분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이런 데서 바로 느껴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 차는 예를 들어서 뭐 이 차보다 뭐 가격을 2배 이상 줘야 하는 뭐 CTS-V라든지 혹은 뭐 심지어는 M3 이런 차들하고도 조금 약간은 다른 재미를 선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얘가 좀 더 순수한 측면에서 스포츠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단순히 성능을 떠나서 감각적인 면에서 확실히 이 차가 주는 순수 스포츠성,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차가 예민합니다. 차가 예민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운전 재미에서 더욱 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 또 반대로 보면 그만큼 편안함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차 뭐 운전 재미, 드라이빙의 즐거움 이런 거로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차가 주는 운전 재미와 감성적인 부분은 M3보다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순수 스포츠카가 주는 재미가 정말 갖고 있는 영역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스차 같은 게 그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운전 재미의 정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스포츠카보다는, 저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저는 그냥 적당히 이제 일상과 그 다음에 이런 운전 재미, 그 다음에 적당한 퍼포먼스의 수행 능력, 이런 거를 두루두루 갖춘 차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골프 같은 이런 그 골프 GT 계열 같은 이런 해치백 핫 해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두루두루 능력이 좋거든요. 배터리가 꺼졌습니다. 실용적이면서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운동 성능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사람도 많이 타고요. 일상을 주행할 수 있으면서 뭐 기분이 내키면 변모된 모습으로 스포츠 주행을 즐기기도 하고, 그래서 ISRT, N 라인 혹은 N, 그 다음에 골프 GTI 이런 차들이 저한테는 취향에 맞습니다. 물론 그 스포츠성은 이런 차들이 월등히 좋죠. 하지만 사실 뭐 이런 차 가지고 사실 트랙 주행에서 이 그 370Z는 그렇게 재밌는 차는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차가 무거워가지고 이제 트랙 주행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보강이 필요하고, 물론 이 상태 순정으로도 재밌는 트랙 주행을 할 수 있지만 더 재밌게 타기 위해서는 좀 경량화도 해야 되고, 이 차는 또 오토 미션이고, 그래서 수동 미션이면 월등히 더 재밌겠죠. 그래서 사실 이 차의 정말 진정한 능력을 뽑아내기가 서킷에서든 일상주행에서든 크지 않다,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차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성 드라이빙 용도의 목적과 그 용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 만족이죠. 배기 소리나 엔진 소리 좀 들어가면서 적당히 편안하게 이렇게 타는 게 이 차의 본질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서킷도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서킷 타기는 사실 이런 차보다는 그냥 좀 더 준대형, 준준형 수동 국산차 가지고 서킷 타는 게 훨씬 어떻게 보면 더 재밌거든요. 좀 더 한계까지 몰아붙이기도 용이하고 부담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현재 완전히 이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평균 연비는 100km 가는데 8.1,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한 12km 후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확실히 연비가 좋지는 않죠. 뭐 사실 스포츠카에서 연비가 좋기를 바라기는 힘들지만, 근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4기통 다운사이징 터보 모델들은 정속 주행하면 연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심지어 뭐 까마라오 SS 같은 경우도 정속 주행하면 연비가 잘 나왔고 하죠. 하지만 이 차는 완전 연비가 좋지 않기로 완전히 유명한 V-크 엔진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느낌이 그 중량감은 다르지만 옛날 그 대우 시절에 출시됐던 G2X 있지 않습니까? 로드스터. 그것과 이 비율이 굉장히 비슷하고 하체의 느낌도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차도 앞에 W10원이고 그 차는 뒤쪽도 W10원인데 이 차는 뒤쪽은 멀티링크, 앞쪽은 W10원. 이 비율, 이 뭔가 이 공간감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차는 그런 것 같아요. 포지셔닝도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차하고 이 차하고 스티어링의 조향 감각도 비슷해요. 그 차도 순수 스포츠카고 이 차도 순수 스포츠카에 가깝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역시 대중 차량과 이 순수 스포츠카의 어떤 영역은 조금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아직은 저도 잘은 모르지만 순수 스포츠카에서 느낄 수 있는 이 공통적인 느낌들, 그런 것들이 이 차에서 느껴지고, 여기서 느꼈던 느낌이 G2X에서도 좀 느꼈었고, 그 비슷한 느낌이 막스터에서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차가 갖고 있는 퍼포먼스의 끝까지 한계 주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트랙에서. 근데 하지만 그러기 좀 힘들죠. 그럼 제가 제 차를 이런 걸 사야 되나? 그러기는 너무 대가가 큰데, 참 역시 요원합니다. 그러기는. 네, 이제 남은 거리는 14km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기 문의 IC로 빠지고요. 여기는 대청댐이 있는 아주 경치 좋은 곳인데, 고객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저도 사실은 대청댐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현암정으로 유명한 그 대청댐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제 차하고 똑같다. 제 차하고 똑같은 차가 지나가네요. 반갑다. 제 차가 저렇게 생겼구나. 아무튼 뭐, 네, 좋은 곳에 계신데, 이야, 우리 고객님께서 이런 드라이빙 DNA가 있으신가? 여기 대청댐 드라이빙 이 차 가지고 하면 재밌겠습니다. 아무튼 차는 뭐 사실 딱히 뭐 언급드릴 게 없을 정도로 그냥 신차 상태, 사고도 없고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 뭐 좋습니다. 이 차는 이런 코너길을 뭐 타이어가 버티는 한계까지 밀어붙여 가지고 이렇게 타는 맛이죠. 네. 저기 처음 와보는데 굉장히 긴장됩니다. 아무튼 근데 차는 좋긴 좋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수증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날씨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 뭐 산들이 자연 친화적인 곳이군요. 여기서 청주 방면으로 가겠습니다. 약 4km 전방 가산 상거리에서 장흥 가산로 좌회전입니다. 엔진의 이 질감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참 이런 맛에 이런 차를 타는 거죠. 이게
굳이 뭐 빨리 달리지 않더라도 이 엔진의 질감이 이 자연흡기 4기통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지만 이 자연흡기 다기통 엔진은 6기통, 8기통의 엔진은 역시 그 맛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 맛이 있고 확실히 이 전용 플랫폼의 스포츠 성향을 가진 이런 차들은 굉장히 민첩하고 날카롭고 그 다음에 반응이 빠르고 파워풀하고 잘 서고 잘 가고 소리도 즐거운 소리가 나고 특히 이제 이 차는 후륜구동차고 이제 이 차는 출력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날씨 약간 땅이 젖어 있는 날씨에는 절대로 악셀을 후하게 주면 안 됩니다. 물론 전자장비가 많이 잡아주겠지만 사실은 전륜구동차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빡 치지 않습니까? 그럼 전륜구동차는 앞바퀴가 휑 그냥 스핀을 하죠. 그냥 차는 그대로 있고 히히히히. 근데 후륜구동차는 이렇게 달려요. 물론 그걸 잡아주겠죠, 전자장비가.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고 약간 횡력을 받을 때, 즉 원심력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자세를 잃었다가 다시 잡을 때는 그 밸런스를 살짝 놓치기만 해도 차가 그냥 전자장비와 관계없이 그냥 완전 스핀을 해버립니다. 매우 위험할 수 있고 특히나 후륜구동 고마력 차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서 타야 되는 차죠. 네, 여기 청주고 여기 7km 남았거든요. 무슨 제가 사실은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하는데 여기 무슨 드라이브 코스 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드디어 이제 고속도로보다는 이 뭐랄까요 이런 길을 가니까 훨씬 더 좋네요. 이거 빠져 있어 왜?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굽이진 도로를 달려보니 굉장히 운전 재미가 느껴지고 특히 자연흡기의 V6, VQ 엔진의 이제 질감은 만족스럽습니다. 네, 고객님 덕분에 이렇게 또 공기 좋은, 경치 좋은 고장에 한번 들러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객님 전화 오신다. 그러면 일단 고객님 차를 잘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매니악틱한 그런 차량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본기를 가지고 있고 사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차 같습니다. 딱 하나 좀 출시된 지가 좀 오래되었다 뭐 그런 점. 그거 외에는 후륜구동 F8 머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면 머신이고 또 튼튼한 엔진을 가졌고 그 다음에 감성적인 사운드를 뿜어냅니다. 네. 아무튼 즐거운 카라이프 하시고 언제나 안전운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아주 청주가 전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군요. 아무튼 덕분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께 감사드리고 또 다소 지루한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차 잘 인도해드리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터미널까지 태워주시고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정말 잘 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동대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차가 있는 곳까지 약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이동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저는 제 차가 있는 요 닛산 매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니까 제 예상보다는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8시는 이 근무 시간이 마무리가 돼서
아마 8시가 넘었으면 잘못하면 제 차를 못 뺄 뻔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상보다는 좀 시간이 더디 걸렸지만 즐거운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얼른 서둘러 필요 없죠. 천천히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